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하봉규 부경대학교 교수죠. 유엔연구소 소장이기도 하고요. 이름이 저거 같아서 논리가 아주 학식이 좋은 분이고요. 오늘도 아주 좋은 논리인데요. 김문수에게 바란다를 연속적으로 글을 쓰고 계신데, 오늘 내용은요, 국가 지도력의 안나 까레니나의 법칙이 적용됨을 깨달아야. 안나 까레니나 소설 제목이기도 하고 소설 속 주인공이죠.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민주주의는 지도력이 전제될 때만 최선의 체제라는 사실은 고대 아테네에서부터 증명된다. 역사적으로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페리클레스의 지도력에 의해 전성기를 맞았고, 지도력이 사라지자 점차 중후정으로 전락했고, 결국 스파르타에 의해 멸망한 것이다. 아테네 민주정과 스파르타 군주정의 체제를 혼합하여 계승한 로마의 공화정도 결국 후반에 지도력의 결핍으로 한 세기에 걸친 내란기를 극복해야 했다. 마침내 카이사르는 황제정이란 새로운 체제로 로마를 재건했다. 20세기는 민주주의의 세기였으나 1930년대를 휩쓴 유럽 파시즘과 1970년대 남미 제국, 나아가 그리스까지 민주주의 위기와 유전을 보여주었다. 이들을 통해 국가 지도력은 프랑스의 석학 자크 아탈리의 언명처럼 결국 비전, 카리스마, 그리고 국정 운영 능력으로 압축된다. 실제로 관례적으로 리더십은 지성, 설득력, 지구력, 자제력, 지속력, 의지 등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을 관통하는 개념으로 노블리스 오블리지를 동서격차를 의 원인으로 보기도 한다. 실제로 동서양 영웅의 전형인 카이사르와 진시황을 가르는 개념이기도 하다. 한국의 역사, 특히 남북한 격차를 가져온 리더십의 차이점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김일성의 경우는 폭정과 폐쇄뿐 아니라 수십 개의 개인 특각과 장수연구소로 대표되는 부정부패의 전형이나,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은 지성, 개방과 혁신뿐 아니라 청빈의 생활을 기꺼이 감수한 청교도적 생활 양식으로 특정 지을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최고 권력자의 이러한 생활 태도가 어떻게 국가사회의 미래상과 직결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안나 까레리나의 법칙을 인용할 필요가 있다. 안나 까레리나 법칙은 세계적 베스트셀러의 저자인 진화생물학자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에 의해 발굴된 법칙이다. 그는 톨스토이의 명작 안나 까레리나에서 톨스토이가 행복과 불행의 모습, 조건, 즉 행복한 사람은 모두 비슷하나 불행한 사람은 모두 다르다는 논리에 주목하고 이것을 법칙으로 인용한 것이다. 안나 까레니나의 법칙이란 부부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성적 매력, 건강, 경제사회적 조건, 자녀와 친척을 비롯 주위 사람들 간의 관계 등 여러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만 행복하고, 여러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하면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우리는 안나 까레니나 법칙을 국가 리더십으로 적용할 수 있다. 예컨대 비전, 카리스마, 국정 운영, 능력, 지성, 설득력, 자제력, 지구력, 지속력, 의지 등이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의 기저에는 청빈과 같은 청교도적 태도가 갖추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경우 민주화 이후 국가 지도력의 총체적 실종에는 지도력에 관통하는 여러 요소에 대한 무엇보다 청교도적 청렴에 대한 지도자의 인식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20세기 경의를 가져온 한국의 건국, 호국, 그리고 조국 근대화를 이끈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은 공통적으로 청렴한 생활태도를 견지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존경의 대상이다. 두 분 대통령의 청빈을 나타내는 것으로 넓고 협소한 경무대와 청와대를 들 수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경무대 보수공사의 필요성을 제기할 때마다 엄격히 거부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장기 집권을 통해 조국 근대화의 대변화를 이끌었으나 청와대를 고집했다. 두 분의 전통을 이어받은 전두환 대통령도 청와대를 유지하며 조국 근대화를 완성했던 것이다. 이후 청와대는 민주화와 함께 사라지고 화려한 대통령궁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노태우 대통령은 엄청난 예산과 문화재 복원용 자재를 활용하여 오늘날의 청와대를 완공하고 구조상 참모진을 외곽 별도 시설에 수용하게 된다. 퇴임 후 노태우 대통령은 부정축제로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된다. 그러나 뒤이어 대통령이 된 양김, 김영삼과 김대중은 화려한 대통령궁으로 재탄생된 청와대에 심리적 불편을 호소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참모진이 별도 외곽에 위치하여 국정의 난맥이 노정되는 것에 개의치 않았다. 결국 재임 5년 만에 IMF를 맞이한 김영삼의 스토리는 청렴과 거리가 있고 나아가 국정 난맥을 스스로 만든 것이라 할 수 있다. 김영삼의 뒤를 이은 김대중 역시도 화려한 청와대를 즐기는 존재였다. IMF로 각종 개혁 정책을 감수하며 소위 금모으기 국민운동 등에도 청와대를 벗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종북 반역 정책인 햇볕 정책과 한일 어업 협정을 졸속 처리하는 한편으로 후일 천문학적 비자금으로 판명되는 의혹의 재산 축적에 몰입한 것이다. 필자는 청와대를 탈출한 윤 대통령의 용기와 결단의 희망을 보았다. 양긴과 역대 대통령의 부정부패, 외교 실패, 자원 배분의 왜곡, 전국 불안정으로 압축되는 국가 지도자 리스크의 현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집권 이래 영부인과 관련된 야권의 각종 음해와 마타도어에 끌려다닌다는 데 있다. 장기적으로 국정 정상화, 전국 주도권 그리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이념과 성악설에 몰각된 야권의 공격에 이를 돌파할 방법을 찾아내어야 하는 과제도 심각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문학사상 가장 매력적인 여주인공이라는 안나는 결국 불행하여 자살로 마감했다는 것이다. 영부인은 미모, 사회적 경력, 재산에서 한국 정치에서 안나 까레리나의 법칙이 적용되는 첫 사례일 것이다. 개인적 매력은 적의 관점에서는 비난의 잠재력이 된다는 점에서 안타까울 것이다. 결국 가장 손쉽고 효율적인 방안은 대중 차단과 격리일 것이다. 이렇게 하봉규 교수가 지적을 했는데 저는 95%는 동의하면서 한 4, 5%는 동의 못하는 점도 있지만 안나 까레니나의 법칙을 적용해서 그러니까 이제 행복이라는 게 엄격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조건만 맞춰서 행복하다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췄을 때 행복하다. 그러니까 그거를 정치에 적용하면은 하나 조건, 2개 조건 가지고 훌륭한 대통령 될 수 없다. 또 훌륭한 나라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거. 거기서 지도자의 여러 조건을 갖춘 사람이 이승만, 박정희인데 윤석열 대통령도 여러 조건을 얼추 다 갖췄다는 얘기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이제 매력적인 여러 가지 점을 갖췄는데 다 갖춰야 되는데 하나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제 하봉규 교수는 지적하는데 저는 뭐 이 점에서는 그렇게 동의는 안 하지만 하봉규 교수는 여기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김건희 여사를 잘 설득해서 대중과 차단하는 격리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대중과 차단하는 그런 노력이 있으면은 훌륭한 지도자의 조건 안나 까레리나의 법칙을 맞출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얘기하면 2% 부족한데 그 2%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인데 그거를 차단하려면 대중과 차단하라. 그건 이제 다시 말해서 이제 외부 활동을 좀 자제하라.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김건희 여사는 외부 활동도 차단하라면 너무 가혹하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행보보다는 봉사하는 행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나 누구를 이렇게 지시하는 듯한 사실 마포대교에서 그 지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좌파들의 그런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보다는 뭐 이제 이렇게 어려운 유경수 여사처럼 뭐 소록도를 방문한 거 그런 것처럼 꼭 소록도 방문하라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일, 어려운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 이것도 아주 작게 좀 하고 그다음에 외부 활동에 부부 동반이 꼭 필요한 외교 있잖아요. 저쪽에서는 총리든 저쪽 상대 대통령이든 부부 동반으로 나오는데 이쪽에서 김건희 여사를 뭐 격리시키고 대중과 차단하고 혼자 나가고 이거는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보죠. 그러니까 외부 활동에 외교적인 활동은 적극적으로 하고 그렇다고 거기서 김건희 여사가 무슨 시쳇말로 설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고 장점이 있잖아요. 그 패션과 아름다운 용모로 도 좋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한 발자국 뒤에서 이렇게 보필하는 것처럼 여기 김정수하고 다르잖아요. 김정수는 똥빵댕이 앞세우고 두세 발로 뺏어가는 거 그런 건 안 하잖아요. 김건희 여사 아주 잘해요. 나이스하게 그런 건 적극적으로 하시고 국내 활동은 어려운 곳 찾아가는 거 정치적으로 조금 더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일을 적극적으로 하시면 어떨까. 숨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뭐 크게 잘못한 게 있어. 숨을 필요는 없는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억울하시겠죠. 억울해도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또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더러워서 진짜 속으로는 속상하고 더러우시겠지만 조금 이렇게 전략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봉규 교수는 이제 김문수에게 바란다 33번째. 김문수가 이 국가 지도력의 안나 까리나의 법칙을 다 갖췄다는 거 아니에요. 비전, 카리스마, 국정, 능력, 뭐 지성, 설득력, 자제력, 지구력, 지속적 의지, 이런 거 다 갖췄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청렴성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면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 그것까지 갖췄다는 건데, 그 장본인이 김문수. 청렴성 하면 김문수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가까이서 봐서 알아요. 그 증인이 또 차명진이고, 차명진은 김문수의 오른팔인데 차명진한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뭐 일일이 소개 안 해도 청렴하면 김문수예요. 그리고 여기 안나 까리나의 국가 리더십에 적용할 수 있는 거 다 갖췄어요. 그렇다면 목소리 이제부터는 세게 치고 나가. 뭐 눈치 보지 마시고 특유의 그 의지, 눈치 안 보는 그 강단, 이거를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재명 재판 앞두고도 한마디 해주시고, 판사들 향해서 법치 살려라 이런 거 한마디 해주시고, 조희대 대법원장한테도 한마디 해주고, 적극적으로 김문수의 지속적 의지, 이거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카리스마, 이것도 원래 카리스마 있고요. 김문수 화이팅, 윤석열 화이팅, 김건희 여사 화이팅. 돼요. 김문수 화이팅!